가 새로운 다문화 가정을 꾸렸다.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문화 결혼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통계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당장 내야 할 월세 25만 원을 제하면 잔액 20만 원이 전 재산이다. 학교에서 어떻게 보내하고 돈도 나중에 고등학교 하면 돈도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때. 조금 좀 걱정 좀 있어요. 본의도 하나도 없고 그냥 생각 안 했으니만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소인이 손자도 잘 기여하고. 현재 소피아 씨는 청소 용역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수입이 보장되는 좀 더 안정적인 일을 갖고 싶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다른 일을 할 수조차 없다.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아이들이 받는 혜택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일 있으면 기초수급 있잖아요. 농사무소에서 80만 원 월급 많이 하면 또 혜택도 많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애기들 밥 먹기 공짜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방에서 또 농사무소에서 또 공짜하고요. 소피아 씨가 버는 돈은 월 70만 원. 80만 원을 넘기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은 결국 기초생활 수급에 덫에 갇혀 최하위 계층의 삶을 벗어날 길이 없다. 한국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최저 생계비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가 보장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애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빠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면 자녀들은 엄마를 만나기 어렵고 엄마가 양육하면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다문화 가정 해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아이들이었다. 다문화 가정 해체는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진다. 창원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베트남 여성은 한국인 남편과 이혼 후 본국의 이주 노동자를 만나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의 부모는 모두 불법 체류 신분, 출산 사실을 안 아이의 아빠는 본국으로 도주해버렸다. Nhiều chi không mà anh đi vô cô sức khỏe. Bây giờ không suy nghĩ tới con, không nghĩ gì nữa. Muốn cùng sống ở đây. Sống ở đây khỏe hơn bên Việt Nam. 김해의 한 보육시설에서 취재진은 이 여성의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을 떠나 이곳에 보내진 아이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더 심각한 것은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무국적 신분이라는 것이다. 이 아이의 엄마처럼 최근 들어 이혼 후 불법 체류 상태에서 본국의 남성을 만나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다문화 가정 해체가 무국적 아동의 탄생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은 것이다. 하지만 이혼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현재의 국제결혼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베트남의 한 결혼식장, 또 한 쌍의 한국 베트남 부부가 탄생했다. 신랑 신부는 많은 하객들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 다짐하고 있었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이 급증하자 정부는 올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강화했다. 배우자 국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건강, 신용 상태를 자료로 제출하는 등 보다 엄격한 자격 조건이 추가됐다. 하지만 법률 강화만으로 성공적인 결혼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혼 중개업을 둘러싼 국제적인 마찰도 정비가 시급하다. 부산에 있는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여전히 많은 한국의 남성들이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하지만 결혼중개업체가 외국에 가서 신부를 찾는 건 금지돼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이 차이는 너무 안 났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선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허용하고 있지만 베트남을 비롯한 주요 결혼 대상국, 즉 신부의 나라에선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을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개의 업체가 현지 브로커를 통해 암암리에 신부를 찾고 있어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뭐 필요한 어떤 제도가 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을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만남에서부터 신혼여행과 비자 발급까지 모든 수속이 완료되는 그런 단기 속성의 구조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할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도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서로 다른 이상과 환상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 얼마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실은 좀 회의적이죠. 다문화 가정 해체를 막기 위해 제도 보완보다 시급한 것은 없을까? 취재진은 다문화 부부 세 쌍을 초대해 이혼을 부르는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다. 의외로 갈등은 사소한 데 있었다. 아침밥이 문제였다. 아까 어머니하고 거기도 소통이 안 되니까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을 안 한다고 시끄럽게 따닥따닥 소리 내고 이렇게 하니까 베트남 사람도 늦게 일어나니까. 베트남에선 아침을 집에서 먹지 않는다. 그 때문에 생기는 문화의 차이는 생각보다 큰 갈등을 낳고 있었다. 또 하나 거론된 것은 경제적인 마찰, 친정에 보내는 돈 문제였다. 효녀 요거 12,000원이다.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베트남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생각만 남편 돈 있으면 도와주면 더 좋겠어요. 송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거는 가족 둘이서 부인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설득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내 현실이 상황이 이러하니까는 100만 원 못 보내주고 50만 원밖에 못 보내준다. 무조건 알았다 다음에 했다가는 이게 더 뒤에 가면은 큰일이 될 거고. 세 명의 남편 모두 어느 정도 송금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적정선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아닐까. 5가정 중 1가정은 다문화 가정이 될 전망이다. 다문화 가정 해체는 더 이상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다.